엄마 나이가 80인데 무슨 그림이에요? 그 시간에 집에서 쉬세요. 둘째 딸 은정이의 목소리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말투에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치매 걸리셔서 얼마나 힘드실 텐데. 왜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세요? 막내 아들 성우까지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80살에 그림이 무슨 소용이에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80살이면 정말 늦은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80살에 시작한 그림 이야기예요. 치매에 걸린 저희 남편 때문에 우연히 시작하게 된 일인데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2세 된 김순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말하기가 좀 쑥스러웠는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용기를 냈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어요. 10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저희 집 작은 마당에 코스모스가 참 예쁘게 피어 있었거든요. 분홍색, 하얀색 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늘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아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15살이었어요. 공장에서 몇 년 일하다가 20살에 지금의 저희 영감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큰딸, 둘째 딸, 막내 아들까지 셋을 키웠거든요. 저희 영감님은 지금 85세인데요. 몇 년 전부터 치매에 걸리셨어요. 처음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셔서 이제는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서 멍하니 계세요. 가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고요. 예전에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목소리도 크시고 고집도 세시고 특히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엄격하셨거든요. 제가 20살 초반이었을 때였나 한 번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화가가 그림 그리는 걸 보고 너무 예뻐서요. 그런데 영감님이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여자가 그림 그려서 뭐하냐.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이러시면서요. 그때는 남편 말이 법이었으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게 벌써 6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는 마당의 코스모스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영감님 아침 챙겨드리고 빨래 널고 하다가 잠깐 마당에 나갔는데 꽃들이 햇살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문득 그 꽃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0년 만에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집안을 뒤져서 종이 한 장하고 연필을 찾았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스케치북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당에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앉아서 코스모스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연필을 제대로 잡는 것도 어색했어요. 선 하나 긋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는 내내 마음이 참 평온했어요.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뭔가를 다시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1시간쯤 그렸을까요? 어설프지만 코스모스 그림이 하나 완성됐어요. 그림을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꽃잎도 삐뚤삐뚤하고 줄기도 휘어졌고 그래도 제가 그린 거니까 왠지 기특하기도 했어요. 영감님이 마루에 앉아 계셔서 그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혹시 또 호통치실까봐 조금 무서웠지만요. 여보, 우리 마당꽃이에요. 예쁘지요? 영감님이 그 그림을 받아서 한참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치매 걸리시고 나서는 표정이 없으셨거든요. 예뻐, 정말 예뻐. 우리 마누라가 이걸 그렸어. 그때 제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60년 동안 영감님이 제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기뻐해 주신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응, 내가 그렸어요. 마당꽃이 너무 예뻐서요. 우리 마누라 손재주가 이렇게 좋았나 몰랐네. 영감님이 그 그림을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예쁘다, 예뻐하시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그림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서툴렀지만 뭔가 소중한 것 같았어요. 영감님이 그렇게 좋아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줄 몰랐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목마르던 사람이 물을 마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젊었을 때 일이 떠올랐어요. 20대 초반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을 때 영감님이 반대하셨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는 섭섭했지만 금방 잊고 살았거든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그런데 60년이 지나서 영감님이 치매에 걸리시고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영감님이 그 그림을 보고 기뻐해 주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운명 같기도 하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영감님이 그 그림을 찾으시더라고요. 어제 그 예쁜 꽃 그림 어디 있어? 제가 갖다 드렸더니 또 한참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림을 더 그려볼까요? 응. 그려 예쁜 거 많이 그려. 영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뻤어요. 80살에 받은 첫 번째 허락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마당에 나가서 꽃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던 꽃들이 하나하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꽃잎의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줄기의 굵기도 다르고요. 며칠 후에 마당에 핀 국화를 그려봤어요. 코스모스보다는 조금 더 잘 그려진 것 같았어요. 영감님께 보여드렸더니 이번에도 기뻐해 주셨어요. 오늘 꽃은 어제 꽃보다 더 예쁘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혹시 제가 조금씩 늙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 큰딸 미영이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안부를 보러 와요. 그날도 와서 영감님이 제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걸 봤거든요.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리신 거예요? 응, 엄마가 그렸어. 와, 정말 잘 그리셨네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구나. 미영이도 칭찬해 주니까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둘째 딸이나 막내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싶어서요. 그 아이들은 좀 현실적이거든요. 그날 밤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80살에 갑자기 이런 일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지만 영감님이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만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치매에 걸리시고 나서 거의 웃지 않으시던 분이 제 그림 때문에 웃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정했어요. 나이가 80이 어때서요?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도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데 해보자고요. 그렇게 제 그림 그리기가 시작됐어요. 60년 만에 다시 시작한 꿈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시작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되자 마당의 꽃들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코스모스도 국화도 모두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죠. 그러니까 그릴 꽃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엔 집안에 있는 꽃병이나 화분을 그려봤는데 역시 살아있는 꽃만 못하더라고요. 영감님도 추워서 그런지 더 무기력해지셨어요.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시고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려도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영감님, 이 그림 어때요? 그래. 이런 식으로 시큰둥하게 대답하시니까 저도 힘이 빠졌어요. 혹시 제 그림에 실증을 내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큰딸 미영이가 왔어요. 영감님이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계시는 걸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요즘 더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러게, 겨울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엄마도 많이 힘드시죠? 하루 종일 아버지 돌보시느라고?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영감님이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밥도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려야 하고 밤에도 자다가 깨서 돌아다니시려고 하면 제가 따라다녀야 했거든요. 엄마, 주간보호센터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주간보호센터가 뭐니? 낮에 어르신들을 맡아서 돌봐주는 곳이에요. 아버지도 다른 분들과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엄마도 좀 쉬실 수 있고요.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어요. 6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에요. 제가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를 끝까지 집에서 모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센터에 보낸다고? 그래도 내가 돌봐야지. 엄마가 쓰러지시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을 거예요. 미영이가 며칠 동안 계속 권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저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혼자만의 시간도 전혀 없고 결국 미영이와 함께 동네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러 갔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센터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여기 오셔서 간단한 활동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낮잠도 주무세요. 전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안전하게 돌봐드려요. 그런데 저희 영감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러세요. 오히려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여기서 다른 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영감님을 처음 센터에 모시고 간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감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가? 나도 같이 갈래. 영감님, 여기서 조금만 계세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싫어, 집에 가자. 센터 선생님이 다가와서 영감님을 달래주셨어요. 할아버지, 여기 재미있는 거 많아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고요. 제가 나올 때 영감님이 계속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센터 문을 나서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남편을 버리고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혼자 돌아와서 앉아 있으니까 너무 조용했어요. 60년 동안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그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실감이 났어요. 오후에 영감님을 데리러 갔는데 센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많이 찾으셨는데 점심 드시고 나서는 괜찮아지셨어요. 다른 분들과 함께 텔레비전도 보시고요. 영감님도 제가 나타나니까 반가워하시면서도 예전만큼 서럽게 매달리지는 않으셨어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집에 와서 영감님께 물어봤어요. 영감님,
센터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았어. 사람들이 다 착하더라. 다행히 영감님도 센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센터에 모시기로 했어요. 센터에 영감님을 모시고 간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 동네 복지관을 지나게 됐어요. 복지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시니어 미술교실 수강생 모집이라고요. 걸음을 멈추고 한참 봤어요. 미술교실이라 제가 그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 계신 분께 물어봤어요. 저 미술교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내 시니어 미술 교실이요? 60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다들 처음이세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려요. 수강료도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했어요. 부담 없는 금액이었어요. 언제 시작하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월, 수. 금주 3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센터에 영감님을 모시러 가는 날이 화, 목, 토요일이니까 겹치지 않았어요. 마치 운명 같았어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미술교실에 다녀도 될까? 80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말이 되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데 마당에서 그린 그림들을 다시 봤어요. 서툴지만 영감님이 그렇게 좋아해 주셨던 그림들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의 그 평온했던 기분이 떠올랐어요. 한번 해보자. 용기를 냈어요. 80살이면 어때요? 배우고 싶은 게 생겼는데 해보는 거지요. 다음 주 월요일 처음 미술교실에 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어렸을 때 처음 학교에 가는 기분이었어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저 비슷한 연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모두 15명 정도였어요. 다들 어색해 하시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셨어요. 선생님은 50대 중반 정도의 차분한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 선생이라고 해요. 앞으로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다들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몇 분이 손을 들었는데 대부분 저처럼 처음이거나 아주 오래전에 그려본 정도였어요. 괜찮아요. 그림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즐기는 마음이에요. 첫 시간에는 간단한 소개와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을 배웠어요. 연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마당에서 그림 그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잡았는데 제대로 된 방법이 있더라고요. 할머님, 연필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알려주시는데 왠지 떨렸어요. 60년 만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는 거였거든요. 첫 시간에는 간단한 도형 그리기를 했어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쉬운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려보니까 동그라미를 둥글게 그리는 것도 어려웠어요. 괜찮아요. 할머님 처음이니까요. 많이 그려보시면 돼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왠지 든든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영감님께 말씀드렸어요. 영감님, 제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림, 네, 복지관에서 미술교실을 해요? 영감님이 제 그림을 좋아해 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영감님이 희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좋겠네. 우리 마누라 그림 잘 그리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80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레더라고요. 내일은 또 뭘 배울까?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 그런데 제가 미술교실에 다닌다는 소식이 다른 자식들한테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딸 은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들었는데 복지관에 다니신다면서요? 응. 그림을 좀 배우고 있어. 엄마 나이가 80인데 무슨 그림이에요? 그 시간에 집에서 쉬세요. 괜찮아, 재밌어. 언니가 엄마를 너무 부추기는 것 같아요. 아버지 돌보시기도 힘드실 텐데 왜 괜한 일을 벌이세요? 은정이는 예전부터 현실적인 아이였어요. 서울에서 살면서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명절 때나 와서 보곤 했죠. 엄마, 몸이라도 상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막내 아들 성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이상한 소리 들리던데요. 무슨 소리? 그림 배운다고 복지관 다니신다면서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성우는 은정이보다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버지 치매 걸리셔서 얼마나 힘드실 텐데 왜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세요? 성호야, 그게 딴짓이니? 80살에 그림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면 안 돼요? 자식들이 연달아 그러니까 정말 기운이 빠졌어요. 혹시 제가 정말 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미영이가 와서 저를 위로해 줬어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도 하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은정이랑 성호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요즘 얼마나 밝아지셨는데요. 아버지도 엄마 그림 좋아하시고. 정말 그럴까? 네, 정말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셔야 아버지도 더 잘 돌보실 수 있어요. 미영이 덕분에 다시 용기를 냈어요. 그래, 80살이면 어때?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해보는 거지. 봄이 되자 마당에 꽃들이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개나리가 제일 먼저 노란 꽃을 피웠고 그 다음에 진달래, 벚꽃 순서로 피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겨울 동안 미술교실에서 배운 덕분인지 꽃들이 예전보다 더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꽃잎의 모양, 색깔의 미묘한 차이, 줄기와 잎사귀의 질감까지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미술교실에서도 봄이 되면서 야외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꽃나무들을 그렸어요. 오늘은 진달래를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두들 설레하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집에서 꽃을 그려봤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 익숙했어요. 순이 할머니, 정말 잘 그리시네요.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다른 할머니들이 제 그림을 보고 칭찬해 주시니까 기뻤어요. 80평생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마당 꽃들을 그려봤어요. 어머, 부럽다. 저희는 아파트라 그럴 데가 없어요. 선생님도 제 그림을 보시고는 놀라셨어요. 할머님,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선이 살아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영감님께 그린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진달래 그림이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생동감 있게 그려졌더라고요. 영감님, 오늘 그린 진달래예요. 어때요? 영감님이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진짜 꽃 같아. 복지관에서 선생님께 배웠어요. 우리 마누라, 대단해. 이렇게 잘 그릴 줄 몰랐네. 영감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동안 배운 보람이 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은정이와 성우가 미영이한테 따지더라고요. 언니, 왜 엄마한테 이상한 짓 시켜요? 뭐가 이상한 짓이야? 80살에 그림 배우는 게 정상이에요. 아버지 치매 걸리셔서 힘드실 텐데. 엄마가 좋아하시잖아. 아버지도 엄마 그림 보고 좋아하시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들이 제 일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쓰러지시면 누가 책임져요?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왜 엄마가 쓰러져? 엄마가 요즘 얼마나 건강하신데. 몸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예요. 80살에 갑자기 그런 걸 시작하는 게 정상이에요? 결국 제가 나가서 말했어요. 그만해라. 엄마 일로 왜 싸우니?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재밌어. 엄마, 나이를 생각하세요. 80살이에요.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이가 뭐 어때서?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못할 이유가 있니? 엄마,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영감님이 제 그림을 보고 웃으시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치매에 걸리시고 나서 거의 표정이 없으셨는데 제 그림을 볼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미술교실에서 만난 할머니들도 생각났어요. 저처럼 80살 가까이 돼서 새로운 걸 배우는 분들이요. 모두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제 인생인데 제가 결정할 일이잖아요. 다음날 미술교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작은 전시회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전시회요? 네, 복지관 로비에서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린 작품들을 전시해보는 거예요. 다들 놀라면서도 설레하셨어요. 저희 같은 초보가 전시회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전문가의 그림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영감님께 말씀드렸어요. 영감님, 제 그림으로 전시회를 한대요. 전시회. 네, 복지관에서요. 제가 그린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감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마누라 그림이 전시회에. 네, 아직 서툴지만 선생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대단해, 정말 대단해. 영감님이 그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저도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과연 제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봐도 될까?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다시 봤어요. 처음에 그린 서툰 코스모스부터 최근에 그린 진달래까지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할머님, 이 그림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 제가 집에서 그린 꽃 그림들을 보시고 감탄하셨어요. 집에서 그리신 거라서 더 진솔해요.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전시회를 준비하던 중에 영감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잘 걷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더 어눌해지셨어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도 매일 보내기 어려워졌고 제가 미술교실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시회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며칠 후 영감님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마누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림 예쁜 그림 많이 그려줘서. 그게 영감님이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다음날 새벽 영감님이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잠들듯이 평화롭게요. 그 후 영감님이 돌아가신 후 정말 허망했어요. 6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온 가족이 모였어요. 은정이와 성우도 와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집에서 모셔드려서 아버지가 편하셨을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위로가 됐어요.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까 진짜 외로웠어요. 그동안은 영감님을 돌보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처음 몇 달은 그림을 그릴 기분이 전혀 안 났어요. 보여드릴 영감님도 안 계시고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마당에 다시 꽃들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개나리, 진달래. 1년 전에 영감님과 함께 봤던 그 꽃들이요. 그걸 보니까 울컥했어요. 영감님이 예쁘다 하시며 좋아하셨던 그 꽃들인데 이제는 혼자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영감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누라 예쁜 거 많이 그려. 그래서 다시 붓을 들었어요. 영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님과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올해 봄에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할머님, 그림 꼭 전시하고 싶어서요. 저는 요즘 그림을 잘 안 그려서. 괜찮아요. 할머님이 예전에 그리신 그림들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거든요. 복지관에 가서 선생님과 상의해서 제가 그동안 그린 그림 10점을 골랐어요. 처음 그린 코스모스부터 마지막에 그린 해바라기까지요. 할머님, 이 그림들의 제목을 붙여볼까요? 제목이요? 네, 각 그림마다 간단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제 그림들에는 모두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코스모스 그림에는 첫 번째 미소라고 붙였어요. 영감님이 처음으로 웃어주신 그 순간을 기억해서요. 해바라기 그림에는 마지막 박수라고 했어요. 영감님이 마지막으로 박수를 쳐주셨던 그 기억 때문에요. 할머님, 정말 좋은 제목들이네요. 그림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어요. 영감님이 그렇게 좋아해 주셨던 그림들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된다니까 뿌듯하기도 했고요. 전시회 당일 복지관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미술교실 할머니들, 가족분들,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 가족들도 모두 왔어요. 미영이는 물론이고 은정이와 성우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은정이가 제 그림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제가 몰랐네요. 엄마가 이렇게 잘 그리실 줄. 성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진짜 예쁘게 그리셨네요. 특히 이 해바라기? 자식들이 인정해 주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반대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제 그림 앞에서 한참씩 보시더라고요. 이 그림들 정말 따뜻해요. 마음이 느껴져요.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리셨는지 알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복지관장님이 인사말을 하셨어요. 오늘 이 전시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특히 김순이 할머님의 그림들은 사랑으로 그린 그림들이라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용기를 내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세 김순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저는 80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치매에 걸린 저희 남편을 위해서였는데 목이 메었어요. 영감님 생각이 나서요. 남편이 제 그림을 보고 웃어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80살에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제 그림들은 전문가의 그림은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들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그려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때 미영이가 앞에서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혹시 꿈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신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님, 저희는 시민일보 기자인데요. 할머님 전시회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기사요? 네, 80세에 그림을 시작하신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라서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문 기자가 집에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머님 가족들이 반대할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서운했지만 그 아이들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80살 엄마가 갑자기 그림 그린다고 하니까 걱정되셨겠죠. 지금 그 자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응원해줘요. 전시회 보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며칠 후 신문에 제 기사가 났어요. 80세에 시작한 늦은 꿈, 사랑으로 피운 그림꽃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보니까 신기했어요. 제 인생이 활자로 박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사가 인터넷에도 올라갔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봤나 봐요. 복지관으로 전화가 계속 왔어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전시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뉴스에 나와달라고 하시네요. 지역 방송국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카메라 앞에 서니까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할머님 80세에 그림을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치매에 걸린 남편이 제 그림을 보고 웃어주셨거든요. 6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그런 환한 미소였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많이 반대했어요.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쉬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일 응원해줘요. 뉴스가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지역 복지관, 경로당,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들도 많이 받았어요. 한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저도 65세인데 포기한 꿈이 있었거든요. 할머님 보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났어요. 또 다른 분은 우리 어머니도 할머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어머니한테 미안했는데 이제 응원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있다는 걸요. 전국 뉴스에도 나갔어요. 아침 뉴스 인간극장 코너였는데 정말 떨렸어요. 그 뉴스를 본 은정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성우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하세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도 다 사라졌고요. 몇 달 후에는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왔어요. 할머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다큐멘터리요? 네, 늦어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요. 할머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제 지난 2년을 다시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전국의 시니어 미술교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작은 보탬이라도 됐다면 기뻤어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그림으로 달력을 만들고 싶다고요. 그림 엽서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할머님 그림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80세에 시작한 그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집에 와서 영감님 사진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영감님, 제가 뉴스에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찍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 그림을 좋아해 주세요. 영감님이 처음 웃어주셨던 그 코스모스 그림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요. 진짜 고마워요, 영감님. 영감님 사진을 보니까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저는 마당에서 꽃을 그려요. 영감님이 좋아하시던 그 꽃들을요. 그리고 생각해요. 영감님, 오늘도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그렸어요. 이제 그만 걱정하시고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어느덧 그림을 시작한 지 2년이 흘렀어요. 이제 제가 82세가 됐네요. 80살에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저 자신도, 제 가족도, 그리고 제 인생도요. 지금 생각해보니 영감님이 치매에 걸리신 것도, 제가 뒤늦게 그림을 시작하게 된 것도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던 거죠.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늦은 건 없거든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요.